보통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지원을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리퍼럴이라는 걸 받아서 지원을 하는 식이 제일 유리한 것 같거든요. 350K 달러? 50K요? 35만 불 정도인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구글에 다니고 있는 귀한 분을 모셔봤는데요. 네, 아무래도 요즘에 AI 또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친구를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제 이름은 김성식이고 현재 구글 제미나이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구글에서 일한 지는 2년 반 정도 되고 이제 전에는 노스웨스턴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그렇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제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유튜브를 먹게 했는데 네, 좀 제 데뷔전 아니 복귀전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물론이죠. 네. 또 아까 전에 또 인트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또 엔지니어 쪽, AI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. 또 성식님께서 관련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혹시 좀 더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? 네, 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미나이 엑스텐션즈라는 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인프라 쪽 일이랑 그 모델링 쪽이랑 둘 다 좀 반반씩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일단 제미나이부터 설명하자면은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. 네네. 그 한국에서도 그 챗GPT 좀 많이 사용하듯이 구글에서 좀 제미나이라는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약간 구글의 챗GPT 같은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구글 제미나이 엑스텐션즈는 이제 좀 더 그 비행 정보나 호텔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리얼타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모델이 그거를 콜해서 좀 더 이제 모델은 트레인 된 게 좀 옛날 시간으로 트레인 됐을 수도 있으니까 최신 정보를 받아서 유저들한테 정보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랑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네, 또 사실 이런 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. 저는 이제 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아니라서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. 좀 관련한 이제 성식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. 네네, 좋습니다. 당연히 세계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받는 구글이지만 굳이 왜 이제 구글에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네,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버에서 일을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우버에서 일할 때는 그 좀 더 General Backend Engineer로 일해가지고 어떤 스페셜티가 없고 좀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하는 그런 엔지니어였는데 이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그래도 앞으로 커리어가 좀 더 쌓이고 연차가 좀 더 쌓이면서 좀 스페셜라이즈 하는 분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AI랑 머신러닝 쪽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그 리서치를 잠깐 했었는데 교수님이랑 그때 했던 리서치가 AI랑 그쪽이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AI 쪽에 들어가려면은 석사나 박사가 있으면은 훨씬 더 쉽고 그랬었거든요. 지금은 아닌가요? 지금은 이제 좀 AI랑 ML 쪽 롤들이 많아져서 좀 덜 그런 것 같긴 한데 요즘도 좀 리서치 쪽으로 가려면은 그래도 박사를 하는 게 좋다고 알고는 있어요. 다른 뭐 과학이나 이런 데는 맞아요. 그때 사실 뭐 다른 데도 지원도 많이 했었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말했듯이 그 AI에서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오퍼를 받으면은 이제 AI 쪽이 아닌 다른 좀 general한 backend engineer이거나 풀스택이거나 그런 오퍼들이 좀 많았고 이제 구글에서 팀 매칭을 할 때 좀 운이 좋게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팀에 이제 매칭이 됐었는데 그래서 AI 쪽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제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그 구글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.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구글에 들어가는지.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채도 있고 뭐 수시 채용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이게 조금 이제 커리어 스테이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experience hire로 다른 데 지원하다 보니까 저는 그 커리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오픈된 그 포지션들이 꽤 있거든요. 제가 알기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팀에서 헤드 카운트가 생기면은 TO가 생기면은
그거를 포스팅해가지고 그거에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서류를 이제 추려가지고 좀 그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오퍼가 되는 식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더 그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설명하자면은 이제 보통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지원을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구글 같은 회사나 뭐 다른 빅테크들도 그렇고 되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이제 레주메도 이제 다 되게 대단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좀 리퍼럴이라는 걸 받아서 지원을 하는 식이 제일 유리한 것 같거든요. 레퍼럴이라고 하면 추천서를. 네, 추천서죠.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래도 제 레주메가 리크루터나 좀 하이링 매니저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인터뷰를 받기 수월한 것 같고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구글에 일하는 뭐 친구들이나 그 지인들을 통해서 리퍼럴을 부탁해서 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리크루터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폰 인터뷰를 한 번 하고요. 리크루터랑 이제 이거는 한 15분 동안 내가 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설명하고 레주메를 설명하고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거를 패스를 하면 이제 다음에 코딩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. 코딩 인터뷰. 네, 코딩 인터뷰는 이제 그 막 어떤 코딩 문제를 줘요. 약간 알고리즘 문제를. 그럼 이제 한 50분의 시간 동안 그거를 상대의 인터뷰어랑 푸는 거거든요. 그 스팟에서.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약간 디테일보다는 사실 네.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. 준비는 리코드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퀘션 뱅크가 많거든요. 예. 그거 가면 진짜 한 수천 개의 인터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연습을. 그게 몇 번 정도 인터뷰를 네. 코딩 테스트를 보내요?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코딩 테스트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언사이트 인터뷰라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 인터뷰인데 그때는 이제 한 날에 코딩 인터뷰를 4개를 연속으로 봐서 다 합하면 이제 5개를 본 거죠, 구글을. 네, 맞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리트코드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퀘션 뱅크랑 이제 이거를 보통은 지원을 할 때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약간 예. 벼락치기 같이. 근데 그런 식보다는 그래도 저는 뭐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. 왜냐면은 뭐 하시나요? 네, 지금도 자주 하는 게 이제 이 코딩 인터뷰에서 하는 코딩이랑 진짜 실무랑은 좀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.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네. 구글의 코딩 테스트라고 하면 되게 프랙티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의외로 실무랑 다르다라는. 네, 오히려 제 경험에는 이제 좀 작은 스타트업들이 예. 좀 더 실무에 가까운 테스트를 많이 줬던 것 같고. 혹시 그러면 또 거기에는 구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이런 게 네. 좀 어떻게 돼 있나요? 되게 학벌은 진짜 다양한 것 같고요. 이제 뭐 당연히 되게 명문대라고 생각하는 카네기 멜론이나 MIT나 버클리나 스탠포드나 그런 사람들에서 많은 분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좀 인터내셔널하게 IIT라고 인도에서 MIT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미국 안에서 컴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막 잉글리시 메이저도 본 적 많고 히스토리 메이저이나 좀 다른 좀 다양한 전공들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. 그럼 학벌이 중요할까요? 학벌 컷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제 경험으로는 학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컴사에서는 뭐 물론 좋은 학교를 나오면은 안 좋을 건 없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이득은 있겠지만 이제 굳이 이제 안 좋은 막 좀 덜 알려진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옛날이나 좀 다른 인더스트리에 보면은 그 타겟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학교가 아니면은 막 좀 보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, 제 경험으로는.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네, 맞습니다. 뭐 맥킨지 이런 데는 사실 타겟 스쿨이 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코딩 테스트 잘 하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. 네, 제가 본 거로는 그랬어요. 이것도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봉이 네.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당장 뭐 이 정도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웹사이트에도 맞아요. 있으니까. 이제 levelstar.fy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좀 레벨별로 좀 세부화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가 되게 정확한 웹사이트, 꽤 정확한 웹사이트인 것 같고요.
그게 어느 정도?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설명하자면 베이스 샐러리랑 주식 컴포넌트랑 타겟 보너스랑 그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베이스 샐러리랑 그거를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지금 받는 거는 한 350K 달러? 50K요? 35만 불 정도인가요? 아,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초봉도 이제 대학교 나오자마자 초봉도 한 20만 불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다 합해서. 다 이제. 합해서. 그러면 이제 근처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주식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스탁 옵션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, 되게 맞아요. 많겠네요. 맞아요. 되게 그렇습니다. 특히 엔비디아 이제 다니는 분들은 요즘 워낙 많이 올라서 엔비디아가 몇 년 동안 혹시 엔비디아가 있으신지? 조금만 있습니다. 저는. 많이는 네. 없고. 이 구글 또 이제 하나 또 여쭤보면 네, 이제 구글에서 되게 다양한 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인도 분들이나 맞아요. 다양한 뭐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나 네. 여기서 좀 일을 잘한다 그 안에서 음. 일을 잘한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이제 제 생각에 일을 잘한다라는 사람을 보면은 약간 코딩을 엄청 잘한다기보다는요. 예. 조금 그러니까 보통은 탑다운이라고 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매니저가 일을 시켜서 그 일을 되게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일을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할 일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맡을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좀 어떻게 디자인을 잘해서 좀 다른 사람들의 분배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코딩을 아무리 잘해봤자 시키는 일만 하면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거든요.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. 근데 또 이게 궁금한 게 좀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네. 좀 일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보네요. 사실 뭐 한국에서 맞아요. 그러신 역량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. 너는 이거 해. 좀 이런 문화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, 이게 분명 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레벨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뭐 당연히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팀에 와가지고 뭘 하고 싶다고 막 엄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의견이랑 좋은 아이디어랑 이거를 잘 진행시킬 수 있는 플랜만 있으면은 지금 언제든 프리하게 매니저나 스킵 매니저나 이제 팀 미팅에서 의견을 많이 내놓고 약간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좀 나락가긴 했지만 유튜버 중에 먹방 유튜버 벤츠 많이 닮았던 거 들었던 것 같아요. ChatGPT에서 It's like a unicorn.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프로덕트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. 저는 ChatGPT 외에 다른 걸 쓰는 걸 맞아요. 사람을 못 봤거든요. 저도 그렇습니다. 그런 거요? 그래서 뭐 앞으로 굳이 계속 밀리진 않을 수도 있다.